여러분, 혹시 최신형이라는 말만 들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아셨죠? 2007년 독일 미넨 어느 반도체 회사 회의실 임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제 130나노 공정은 시대에 뒤떨어졌어. 공장 문 닫자고 박수가 터집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죠. 앞으로는 45나노, 32나노만 만든다. 그때 그들이 벌인 게 뭐냐면요. 바로 레거시 반도체입니다. 하면 구형 칩이죠. 느리고 덩치 크고 뭔가 좀 촌스러워 보이는 그거요. 그런데 말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 촌스러운 기술로 세계 시장을 장악한 나라가 있습니다. 네, 한국이요. 유럽이 쓰레기통에 버린 걸 주워다가 명품으로 만든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의 한 중견 반도체 회사가 네덜란드 방산업체에 군용 칩 납품 제안을 했어요. 저희 180나노 공정 칩 아주 튼튼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걸작이었죠. 한국 제품은 신뢰성 검증이 안 됐어요. 우린 유럽산만 씁니다. 아, 그때 그 담당자 표정. 지금 생각해도 이불킥감입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럽은 반도체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특히 군수용 칩은 독일 인피니언, 프랑스 STM 같은 회사들이 꽉 잡고 있었죠. 야, 동양에서 만든 칩을 우리 F16에 넣어? 말이 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시기에 유럽은 엄청난 실수를 하나 저지릅니다.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유럽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일제히 구형 공정 라인을 폐쇄하기 시작해요. 이유요? 요즘 누가 130나노를 써? 스마트폰 시대인데 스마트폰엔 7나노, 5나노 같은 최첨단 칩이 필요하죠. 빠르고 전력 효율 좋고 작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미세 공정 레이스에 미쳐 돌아갔습니다. 유럽도 그 대열에 합류했어요. 우린 첨단만 간다 하면서 구형 설비를 아예 해체해버린 거죠. 새 차 뽑는다고 집안의 자전거를 통째로 내다 버린 셈입니다. 그 무렵 한국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삼성이랑 SK는 메모리 최강자야. 근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뭐 먹고 살지?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 하자. 한국 정부와 몇몇 중견기업들이 모여서 전략을 짭니다. 키워드는 딱 하나. 극한 환경용 반도체. 뭐냐고요? 최신 칩은 빠르긴 한데요. 사실 되게 나약합니다. 영하 40도에서 작동하라고 하면 저 추워요 하고 멈춰요. 사막처럼 뜨거운 곳에선 너무 더워요 하고 뻗고요. 진동 좀 심하게 오면 어지러워요 하고 오작동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전투기, 탱크, 군함, 인공위성 이런 데 들어가는 칩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역발상을 했습니다. 속도는 좀 느려도 돼. 대신 절대 안 죽는 칩을 만들자. 온도 범위 영하 55도부터 영상 125도까지 버팀. 진동 군용 규격 MI의 STD 810통과 방사선 우주 방사선 수십만 라드 노출에도 멀쩡함. 전자파 강력한 레이더 펄스 맞아도 리셋 안 됨. 이게 다 90나노, 130나노 같은 구형 공정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왜냐고요? 회로가 크고 두꺼우니까요. 마치 종이 비행기는 바람에 약하지만 철제 글라이더는 태풍에도 날 수 있는 것처럼요. 처음엔 비웃음 당했죠.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2020년대에 130나노라니 노인네들이야? 하지만 한국은 묵묵히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모든 게 바뀝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터엔 최신 무기들이 쏟아져 들어갔죠. 유럽제 드론, 미국제 미사일 시스템.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겨울에 작동이 안 돼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한겨울 영하 30도. 최신 칩을 쓴 장비들이 하나둘 먹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칩이 얼었습니다. 아니, 칩이 얼어? 네, 얼어요. 정확히는 콜드 부트 페일이라고 하는데요. 극저온에서 반도체의 전자 이동이 둔화되면서 초기 부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중동 전선은 어땠냐? 사우디 방공 시스템에 들어간 미국산 최신 칩, 낮 기온 50도 넘어가니까 서멀 스로틀링 걸려서 성능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방산업계가 깨달았죠. 우리 칩 실제로 못 쓰겠는데? 그리고 눈을 돌렸습니다. 누가 극한 환경용 칩을 만들고 있지? 한국이었습니다. 2023년 재미있는 일들이 연달아 터져요. 먼저 원자력 발전소.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전 제어 시스템엔 방사선 내성 칩이 필수가 됐어요.
근데 유럽이 구형 공정을 다 버려서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한국입니다. 한국산 180나노 방사선 경화 칩이 프랑스 원전 20여 곳에 납품됩니다. 그 신뢰성 없다던 한국 칩을요. 두 번째, 심해 탐사. 수심 6,000m, 압력 600기압. 노르웨이 해양 탐사 로봇에 들어간 칩이 한국산이었어요. 독일 지멘스가 만든 최신 칩은 압력 때문에 3,000m에서 고장났거든요. 세 번째, 우주산업. 나사가 2024년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3에 쓸 칩을 공개 입찰했어요. 미국 기업들 다 떨어지고 한국 기업이 낙찰받았죠. 이유요? 태양 플레어 맞아도 재부팅 가능. 이쯤 되니까 유럽이 패닉에 빠집니다. 야, 우리 군용 칩 공급망 어떻게 되는 거야? 공장 다 문 닫았잖아. 그제야 손 벌립니다. 한국한테요. 자, 여기서 클라이맥스? 미국 F-35 전투기, 세계 최강 스텔스기죠. 이 안에 들어가는 칩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약 300여 개입니다. 근데 이 중 일부가 한국산이에요. 정확히는 FPGA라는 특수 칩인데요. 이게 뭐냐면 전투 중에도 프로그래밍을 바꿀 수 있는 만능 칩입니다. 레이더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조정하거나 미사일 회피 패턴을 바꾸는 데 쓰죠. 문제는 이 칩이 엄청난 전자파와 진동을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 인텔, AMD 최신 공정으로 만들었더니 오작동률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고요? 네, 한국입니다. 2023년 미 국방부는 한국의 한 기업과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조건요? 외부 공개 금지. 왜 숨기냐고요? 창피해서요. 세계 최강 전투기에 한국산 구형 칩이 들어간다는 걸 공개하면 체면이 안 서잖아요. 야, 미국이 왜 한국 칩을 써? 이런 소리 들으면 자존심 상하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안 쓰면 비행기가 안 뜹니다. 자,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2015년 한국의 군수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약 3%, 2024년 점유율 약 34% 1위, 특히 극한 환경용 카테고리에선 51%를 점유합니다. 반면 유럽은요? 2010년 45%에서 2024년 18%로 쪼그라들었어요. 이게 다 뭐 때문이냐? 버려진 기술을 미래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기술이 아니에요. 트렌드를 따를 것인가? 본질을 볼 것인가입니다. 유럽은 최신이라는 트렌드에 올인했어요. 그게 멋져 보였으니까요. 스마트폰, AI, 메타버스? 화려한 키워드들이죠. 근데 한국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작동한대? 답은 아니오였어요. 그래서 한국은 남들이 구닥다리라고 비웃는 기술을 붙잡았죠. 속도보다 안정성, 화려함보다 실용성을 택했습니다. 지금 유럽 방산업체들이 한국 중소기업 사무실 문 앞에서 줄 서 있습니다. 제발 우리한테 좀 팔아주세요. 그 2015년에 신뢰성 없다고 거절했던 네덜란드 업체도요? 네, 2023년에 다시 연락 왔습니다. 그때 그 칩 아직 만드세요? 이게 바로 K실용주의의 역습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레거시 반도체는 전 세계 극한 환경 곳곳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8,000m 고도의 군사기지, 사하라 사막 한복판의 태양광 발전소, 푸크케를 항해하는 쇠빙선, 그리고 우주 정거장. 이 모든 곳에서 한국산 칩이 묵묵히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가 알았습니다. 아, 한국 함부로 못 봐. 2015년에 신뢰성 없다며 거절했던 그 유럽 업체들, 지금은 한국 기업 미팅 잡으려고 6개월씩 기다립니다. 최신 기술도 없는 나라라고 무시했던 미국 방산업체들, 지금은 한국의 기술 협력 제안서를 보내죠. 왜냐고요? 이제 한국 없이는 전쟁도 못하고 원전도 못 돌리고 우주도 못 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힘이에요.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전 세계가 쟤네 없으면 우리 안 돌아가는데? 라고 속으로 인정하는 것. 유럽이 버린 기술을 주어서 세계가 필요로 하는 무기로 만든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